각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수를 산출해서 전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수가 먼저 정해지면 그 수와 더불어서 같이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어바웃 동네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수 MBC 보도센터의 친근한 얼굴입니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앵커 그리고 갑론을박 진행 등 화려한 경력에 빛나는 김주희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날 수 있어서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흥 윤호 21병원의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열흘째인데요.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10일 고흥군 고흥읍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었죠. 이번 화재로 모두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15일 병원 치료 중이던 한 명의 환자가 추가로 사망하면서 현재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습니다. 고흥병원 화재 원인은 국과수의 감식 결과 정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의 현장 감식 과정에서 1층 간호사실 천장 쪽에서 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발견됐고요. 목격자 진술과 병원 CCTV 영상 등을 통해서도 1층 간호사실 천장 쪽에서 불꽃이 튀는 현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정황상 원인은 전기압선에 의한 것으로 그래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가 컸었던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점과 올해 특별 소방 점검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훈 의원이 주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119 신고 녹취록을 근거로 병원 화재 당시에 응급실 반대편 쪽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해당 병원 출구는 폐쇄되면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 건데요. 경찰 확인 결과 병원 정문은 개폐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최초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급하게 신고를 하다 보니 오인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정리를 좀 해보면 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 텐데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아직까지 좀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계시고 그리고 위중한 분은 얼마나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26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지금 위중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6명은 지금 현재 광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5명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청주 오성의 화상센터에서 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전남 동북권 내에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렇네요. 아니 청주까지 갔다고요. 중환자들이 이렇게 도 경계를 넘어서 먼 병원까지 가야 한다는 게 우리 지역의 의료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착잡합니다. 지역에 살면서 아무래도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한 곳입니다. 저희 동북권 같은 경우는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가 가동이 되면서 항상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지 않습니까? 또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현실 속에서는 지역 의료 격차 역시 큽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굉장히 절실한데도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서 이제 이슈를 좀 간추려드리는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박능호 장관의 이제 발언도 나왔고 이런 가운데 최근에 정부와 여당이 의과 정원의 확대를 이야기하는 계획을 좀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전남에도 의대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과거에 비해서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기로 당정청이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죠. 또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에 맞춰서 국회에서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서 전남 의대 신설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지역의 의대 신설을 염두에 두고 정원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여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의협에서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 때문이지 결코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의협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당정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전남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전남 동부권의 순천대와 전남 서부권의 목포대가 치열한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온도차는 굉장히 큽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30년 전부터 의대 유치는 양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서부권의 경우는 지난 2019년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주도해서 교육부의 목포대 의대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이끌어냈고요. 경제성 1.7을 기록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를 타당성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동부권의 경우도 의대 유치를 위한 당위성 논리를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요. 지난 총선 때는 전남 동부 지역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이 모두가 다 의대 유치를 공통적으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 의대가 필요하고 치열하게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다 보니 현재 전남도는 어느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남도도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도 교통 정리를 해줘야겠지만 글쎄요,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도 지자체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무래도 좀 다른 지역의 반발을 좀 의식한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동부 서부 지역민들 다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언제쯤 날까요, 이게? 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당정청이 이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으니까요.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큰 틀에서 10년 동안 연간 400명씩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기본 구상 정도가 나온 상태니까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밝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고흥에서 제주 성산포로 가는 뱃길이 새로 열렸다고요? 네, 지난 16일이었죠. 고흥 녹동항에서 제주 성산포항을 연결하는 카페리호가 새롭게 취항을 했습니다. 네. 전남에서 제주 성산포로 있는 항로는 장흥 성산포 간 항로가 끊긴 지 5년 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취항한 선라이즈 제주호는 15,000톤급 카페리호입니다. 승선 정원이 630명이고요. 170대 차량을 선적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객선은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고 편도 기준으로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네. 기존 제주항 노선에 이어서 성산포항 노선까지 이제 열리면서 고흥 녹동항은 제주로 연결되는 전남 바닷길의 실질적인 관문이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선라이즈 제주호가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조성된 신규 선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도 기존 선박에 비해서 더 쾌적하겠죠? 네, 네. 화면을 보니 정말 쾌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지역에 살면서 바닷길 열렸다, 하늘길 열렸다는 것만큼 반가운 이슈가 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반가운 또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걱정은 되는 게 코로나19 시국에서 또 열린 항로여서 여기저기 좀 걱정의 목소리는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항로가 취항을 했지만은 코로나19 상황이 선사 측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취항을 강행했던 것은요. 고흥 제주 간 여객선 운항이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물 운송 부분만 어느 정도 캐파가 유지가 되면은 이제 거기 운행에 따른 이제 물동량이 제대로 확보만 되면 운항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선사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청정 지역인 고흥군으로서는 여객선 취항이 반갑기도 하지만은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방역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군은 강도 높은 방역을 통해서 2마리 토끼를 모두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지역 상권에서도 여객선 취항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이 여름 성수기 여객선 이용을 하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객선 신규 취항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선라이즈호 덕분에 우리 지역 경제가 다시 좀 살아났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자, 이번 주 여수 MBC 뉴스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고흥에서는 문화도시 조성 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고흥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도시가 열악한 상황,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노령화도 심각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런 고흥군이 이렇게 문화도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이제 목요일 정도에 나오니까요.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 뉴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기자들 김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